안녕하십니까. 세상가치TV입니다. 오늘은 원나라 청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청화의 가치와 또 최근 판매된 기록, 그리고 원나라 청화와 비슷하게 만든 것들, 그리고 진본과 가본에 대한 부분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원나라 청화입니다. 원나라 청하고 주문양, 몸통에 있는 주문양은 모란, 목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지 목단문이라고 얘기하고 모란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주문양 위에 또 한 줄의 그림이 있죠. 연꽃입니다. 연화문입니다. 전지 연화문. 그리고 이걸 전체를 매병이라 그러죠. 원청화, 그래서 원청화에 대한 매병입니다. 그런데 이 원청화라고 하나에 110억에 팔린 이 원청화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소장한 사람들도 많다 그러고 방송에도 많다 그러고 이게 하나가 110억 원에 팔렸는데 그것도 불과 1년 조금 넘게 지난 시기에 한 개가 11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한 개가 110억 원이라면 엄청나게 귀하겠죠. 도자기 하나가 110억 원에 팔렸는데 그래 귀한 도자기가 지금 유튜브 상에서 파는 사람들이 원청하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몇십만 원, 또 조금 비슷하게 보인다면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뭐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방송을 한 번씩 눈여겨보면 거의 원청하다라고 그 시대의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 그것이 본인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20만 원, 몇백만 원에 판다면 굳이 그 유튜브에 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그 메이저급에 가가지고 이 110억짜리를 10억에 팔면 되지 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걸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판다? 그거는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이는 원청화, 그래서 이 44cm 정도 되는 이 원청화가 9월달에 110억 원에 팔렸는데, 그러면 이러한 원청화가 어떻게 구별을 해서 원청화로 또 이렇게 110억 원이 팔리기까지는 그 감정가들이, 메이저급의 감정가들이 감정을 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냥 안다고 그래 올려서 팔고 안다고 110억 원에 사고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문양을 조금 연꽃 문양을 확대해 보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색상이 다른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색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런 촉감을 이래 만졌을 때 적어도 700년이 지난 이런 기물의 이 성분 자체를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마리청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소마리청이라고 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도자기들을 우리는 흔히 원청화에서 주로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원청화로 주로 쓰여졌지만 페르시아, 이라크 지역, 중동 지역에서 원나라 때 수입한 원나라 때 수입한 그 원청화에 들어가는 안료 코발트가 소마리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원청화에 가깝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또 들어가기도 하죠. 뒤에 것을 보면 약 120억 원에 이거는 매병의 뚜껑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원청화입니다. 소더비에서 2023년도 11월 30일 날 팔린 것이는 이것도 약 44.7cm, 약 45cm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매병을 보면 이것 또한 확대를 내보면 이런 색상이 나오고 진한 과정료 좀 있죠. 분상 현상이 일어나고 퍼짐이 일어나듯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시면. 그리고 이 문양을 보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 둘, 세 개면은 원나라고 하나, 여의두문이 두 개면은 명나라다고 했는데 주로 그렇게 쓰이는 것이고 세 개라 하더라도 명나라 초기 홍무시대 때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웠죠.
그때 시기에는 원나라의 이런 문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어져 나오다 보니까 이게 명나라 초에도 세 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문에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원나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나라 때 주로 쓰던 문양이었다라고 표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두 개는 여의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매병 두 개는 110억 원, 120억 원에 2023년도 9월달, 11월 30일 날, 11월 달 팔린 원청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청화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우리나라에는 현재 20억 이 정도 가는 원청화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20억 원 이상의 원청화를 한국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청화가 20억 이상의 가치가 되는 그런 청화가 한국에서 과연 얼만큼 있는가, 그럼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주로 우리 한국에는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장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100억짜리 원청화가 우리 손에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에 있을 것인가,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튜브에 보면 원청화라고 이야기하고 원나라 문명이라고 쏘마리청을 그냥 입에 붙이면서 얘기를 하면서 20만 원, 30만 원에 또 몇백만 원에 팝니다. 자기가 보더라도 이건 좀 오래되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은 싸게 안 팔죠. 20만 원, 몇만 원에 안 팔죠. 몇백만 원에 가격을 물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듯이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원청화라고 또 매병이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나온다면 주로 쓰였던 문양이나 도안이 그런 문양입니다. 모란이라든지 연지, 연꽃, 연꽃이 연화라 그러죠. 연꽃이라든지 아니면 뭐 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그림 문양은 언제나 지금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오래된 것처럼 만든 자꾸 처리를 한 도자기와 과거 원나라 때 조금 전에 도록에 팔렸던, 그러면 도록에 팔린다면 어떤 의미를 하겠습니까? 그 감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100억 원짜리를 판매를 하고 사고 파는데 아무 감정도 안 하고 그냥 비슷하다고 그냥 그렇게 사고 팔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검증 속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부분이 미심쩍하다면 그건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거의 완벽하다. 물론 완벽하다 하더라도 100%는 없겠지만 적어도 95% 이상의 유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만 저는 고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사진만 보고 또 이 그림 문양이라든지 도안이죠. 문양이라든지 용의 얼굴, 모습, 색깔, 그 다음에 용의 비늘, 발가락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어느 시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럼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시대에 만들어진 원나라 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진만으로 봤을 때 방작이다 아니면 현대작이다 구별하실 수 있나요? 앞에 보여드린 두 개는 2023년도에 9월달 그리고 11월달 110억 원과 120억 원에 팔린 진품입니다. 진품이니까 팔렸겠죠.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진품, 가품, 자꾸 처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진만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적어도 맞다라고 진본을 맞다라고 100% 확신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이것은 아니네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눈이 생길 겁니다. 저는 이 책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용의 얼굴을 보시고 비늘도 보시고 지금 보여진 면만 보시고 이게 어느 시대의 도자기인지 판별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용의 도안 자체가 원나라다, 명나라다, 청나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 문양 자체가 원나라의 기형이라고 해서 도안 모양이라고 해서 원나라 것이다라는 다른 부분입니다. 원나라 것과 원나라의 문양을 쓴 어느 시대, 최근 시대, 100년 전, 200년, 300년 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다음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진을 보면 이 지금 도자기에 보여져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진본인지 가본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진본인지 가본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확대를 한번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 사진입니다. 다시 축소를 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양을 보고 대부분 다 진품이다, 가품이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 문양의 형태나 문양을 보면 어느 시대에 주로 그림을 그려졌던 그런 문양이다. 이것은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시대에 도자기이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별을 할 때 이 문양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 어느 시대 것인지, 어느 시대에 주로 그림이 그려졌던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1차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정말로 그 시대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또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겠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도자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색감이나 그리고 도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건 원나라 거네, 원나라의 기형이 나왔고 또 저런 것들이 출토되어진 적이 있었다 라는 부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만 봤을 때 그러면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도자기가 방송에 진짜라고 나온, 다시 말해서 중국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사진을 제가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 방작 최근에 만들어진 것을 마치 오래된 것처럼 만들어진 것인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도자기 고수라고 하시는 분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라이브 방송한다 생각하고 본인 이름 실명을 대고 이게 진본이다 가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다면 이야기를 하겠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것은 어느 시대의 문양일까요? 그런데 이런 문양들은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나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십만 원에 냅니다. 행운을 잡아라고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양 자체의 도안 자체가 원나라 양식이라고 해서 원나라 것이다? 잘못된 방식이죠. 그러면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보셨죠? 그 110억 원, 120억 원에 팔렸는데 그럼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에 왜 팝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또 본인이 감정을 하는 그런 소속 단체에 만약에 있거나 판매를 하는 사람이 또 감정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시대 것이다. 이게 원나라 것이다. 그럼 원나라 거 맞으면 100억에 팔리는 걸 1억도 아니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팔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감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단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구매욕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잘 보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참 많이 보이죠. 유튜브에도 많이 보이고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양을 보면 이거는 가짜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문양을 보니까 여의도문을 보면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네 개이죠. 아니, 3개면 원나라고 2개는 명나라고 했는데 이 4개는 뭐야? 이 4개는 짝퉁이네, 가짜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3개를 그린 이유가 있을 것이고 2개를 그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4개의 문양을, 이 그림을 그리던, 도안으로 그림을 그리던 그게 원나라 시대인지 아니면은 최근 만들어져서 가짜로 만들다가 술 한잔 먹고 잘못 그림 그려가지고 이 4개를 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도안이 맞지 않다, 3개 2개라고 했는데 왜 이건 4개야, 가짜야, 그렇게 속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방작이라는 것은 옛날 것을 지금 것을 옛날 것처럼 만든 작품 처리하는 것은 다 창작으로 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TV나 CCTV나 아니면은 뭐 땅속에 나왔던 물품이라고 해서 뭐 책이든 나와 있는 것을 방을해서 주로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여의도문이 4개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부분이 4개가 없느냐? 그럼 찾아보면 되죠. 문헌을 찾고 이런 4개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4개가 원나라에 있더라. 그런데 4개가 있으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나오고 근거가 있으면 이거는 가짜겠죠. 이거는 방도 아니고 가짜라고 얘기를 하겠죠. 지금 이런 도자기, 이런 부분들, 역사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이은 부분들이죠. 그리고 인물도 고사인물도라는데 오래된, 역사적으로 오래된 내용에 들어있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도안을 만들어서 도자기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때 주로 만들어진 특색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 보면 대나무도 있고 뭐 자작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나무도 있고 뭐 등등등 있죠. 또 매화가 그려진 매화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들어가야 될 그 꽃과 뭐 밭초도 마찬가지지만 밭초 문양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문양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료, 코발트 안료에 대한 부분과 소나무라면 소나무의 그 잎을 부채 모양으로 그림을 그렸던 시대와 원 모양으로 그림을 그렸던 때와 그냥 뾰족뾰족하게 실사처럼 실제 있는 소나무 가지처럼 만들어난 시기 등등의 시기 구별도 있겠죠. 지금 그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나라 것 진품일까요? 가짜일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걸 찾아낼 수 있을까요? 확대를 하거나 내용을 봤을 때 확인이 되겠습니까? 이 사진만 보고. 이거는 CCTV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도비라든지 도록에서 사진을 제가 찍어가 올릴 수도 있고요. 이게 방작이라고 해서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찍어 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은 지금 저는 알고 있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단지 이 영상만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별할 수 있다면 이 사진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라이브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입니다. 실제적인 상황을 놓아두고 자신 있는 사람들 실명으로 다 들어와서 뭐 판매를 하는 사람이든 자기가 감정한다고 하는 사람이든 그냥 다 들어오셔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한 부분 또 그것을 보고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또 구입을 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정말로 좋은 기물을 구입할 기회를 가졌었구나, 아니구나, 또 내가 앞으로 구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할 때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 매병에 대한 부분 원나라의 문양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무의 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시대적인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어 있겠죠. 조금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파편입니다. 파편 옆에 보면 원이라는 한자가 적혀져 있기는 있습니다.
원이라는 부분이 여기 한자가 적혀 있죠. 자, 이 파편입니다. 절단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 절단한 이 면 자체, 백토죠, 하얗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뭐 고령토다, 마장토다, 뭐 이렇게 마창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단면을 자르면 안에는 산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깨끗하겠죠. 그러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잘라서 그렇다면 문양을 봐야 됩니다. 훈상 정도하고 색깔하고 이런 걸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만약에 출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출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출토품이라면 아 이게 진본이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아니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현재 이 파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시대로 본다면 어느 시대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 파편이 원나라의 진본이라면 결국은 이 색깔, 코발트 색깔, 그리고 태토에 대한 부분, 원토라 그러죠. 원래의 태토의 색깔을 보거나 아니면은 변성 정도 잘라냈다면 훈상 현상, 코발트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파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파편의 색깔입니다. 코발트 색깔이죠. 이 색깔을 보고 이게 진본일까요? 진본이 아닐까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 색상이 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원청아일 확률이 높다. 왜? 소마리청을 썼기 때문에 저런 색상이 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위작으로 비슷하게 만들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이거는 원나라 게 아니고 비슷하게 만든 방작이네, 신작이네, 자꾸 처리한 거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거죠. 그렇게 주변에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원나라 청화를 가지고 있어도 뺏길 수가 있고요. 손을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아닌 것도 고가에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맞다면 고가에 구입할 마음이 있으나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가에 구입을 하지 못하고 저가에 구입해서 행운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행운도 알아야만 행운이 찾아옵니다. 지금 현재의 미굽입니다. 도자기의 미굽입니다. 세월이 참 오래되었죠. 그런데 오래된 것인지 오래된 것처럼 만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구별을 해야 되겠죠. 문양도 구별하고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런 어떤 코발트의 색상, 코발트의 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또 오래되었을 때 그 코발트에서 뿜어져 나오거나 산화되어져서 손으로 만졌을 때의 요철감, 두들두들한 느낌, 올라오는 느낌인지 폭 내려간 느낌인지 그런 것들을 또 보고 모를 때는 굽을 본다 그러죠. 그래서 밑굽을 봤을 때 코발트 색깔보다도 밑굽의 태토에 보면 유약이 바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시유되지 않고 굽은 로테처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보통 이렇게 700년, 800년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지 않고 깨끗하게 하얀색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렇게 일어났을 때 과연 오래됐느냐, 오래되지 않느냐. 일반적 상식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맞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게 만약 인위적으로 손을 대어서 오래된 것처럼 만들었다면 또 양상은 달라지겠죠. 지금 현재 밑굽입니다. 원청아의 밑굽입니다. 정말 원나라 청아의 밑굽일 수도 있고 또 원나라 청아를 방을 한 것을 밑에 위에와 아래와 같은 것처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파편, 바닥은 땅속에서 꺼내 넣었을 때 몸통은 다 깨지고 바닥은 진본인데 이 진본을 가지고 위에 다시 또 만들죠. 그래서 다시 구워서 굽을 보면 진본이기 때문에 진본이다 라고 하는 또 속임수도 수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밑굽, 원청아의 밑굽을 보고 이것이 위작인지 방인지 진본인지 구별하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굽 상황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문양도 받고 코발트도 받고 그 다음에 미꿉도 받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오래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부 표면을 눈으로 볼 수 없는 확대경을 써야 되겠죠. 100배, 200배의 확대경을 써서 도자기 표면에서 산화된, 변성된 내용들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파란색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초록색 화살표가 있죠. 이것을 보라는 내용입니다. 이 화살표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라고 제시를 해줬는데 무엇을 보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이 부분을 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진본인지 아닌지, 또 위작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산처리해서 오래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했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냥 문양만 본다, 느낌, 안목으로 본다, 그 다음에 그것을 넣었다, 어디에, 기계에 감별을 한다, 양자감정을 한다, 몇 년대에 나왔다, 성분 검사를 한다, 엑스레이 방사선에 노출시켜서 그 성분을 보고 또 그 성분에 의해서 진본이다, 가분이다, 그것만으로는 다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수준, 다시 말해서 내다 팔 때도 그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갖추어야만 고가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그 가치를 합니다. 자기는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아닌 경우도 있고 자신도 모르지만 아주 좋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찾아내었다면 서로 가치 있는 일들을 힘을 모아 해보자는 취지에서 여러분에게 그 가치를 찾아드리고자 이 채널을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초록색을 보고 있습니다. 기포입니다. 그런데 기포가 색상이 철색이죠. 황토 흑색이죠. 지금 이제 파포가 형성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포가 죽고 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는데 죽고 또 이 도자기 표면의 유리질이 또 얇아지면서 터지고 터진 부분에 또 흙먼지, 미네랄 성분이 축적이 되고 산화가 되고 철 성분이 발현되던 부분에서 녹이 쓰는 거죠. 흑색깔처럼 진하죠. 그러면 이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진본이냐? 자연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진본이 맞습니다. 그런데 산철이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면 그 인위적으로 만든 것과 자연 노화를 구별할 수 있다면 진본, 가본 나눈데 좀 더 한 걸음 다가설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도자기를 보십시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모두 원나라 청화라고 하는 부분만, 오늘은 원청화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기포든 도자기든 또 국제 경매에서 팔렸던 것이든 오늘 원청화만 이야기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화살표에서 보이는 이것들은 무엇을 보려고 지금 하는 거겠습니까? 그럼 이 화살표의 끝점에 나타나 있는 이 점들, 이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각각 다른 도자기들입니다. 지금도 보라는 화살점이 있죠. 지금도 화살점이 보일 겁니다. 아래 위로 보이죠. 아래쪽은 이 점이 보이고 위에는 지금 이 점이 보입니다.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개가 보이죠. 위에, 중간, 밑에. 백반 현상도 보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흔히 그 유튜브들이나 판매하는 사람들은 철 성분이 어떻다, 망간 성분이 어떻다, 알루미나의 성분이 어떻다, 백반이 어떻게 되면 뭐 명나라 거다, 뭐 원나라 거다, 청나라 거다. 지금도 그 성분내 가지고 굽으면 지금과 같은 거 만들 수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성분을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럼 1년, 2년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그것을 만들어서 그 성분을, 철 성분을 많이 넣고 망간 성분을 많이 넣고 하면 굽은 놓죠. 그렇게 소성시키면 놓는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이 성분이 놓으니까 명나라 거다, 원나라 거다 그러면서 몇십만 원에 판다, 몇만 원에 판다. 그는 잘못된 겁니다. 그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자기 값이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사는 사람이 신뢰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헐값에 던져버리는데 누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1,000만 원이 2천만 원이든 1억이든 정말로 맞는 것이 있어야 고가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자기뿐만 아니라 중국 꼴통에 대한 부분들도 다 유튜버들이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자기를 헐값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에 보여지는 화살표 방향에 보여지는 부분, 아까도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현재 보면 이런 파편에 지금 보면 연구소에서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한문으로 원자죠. 원나라 할 때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라고 적인 이 파편이 이 그림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진짜 진본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기포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매병 그 다음에 110억 120억에 팔렸던 진본들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본은 어떤 것들인지 또 찾아가는 또 원청아와 또 5대 정료에 대한 부분, 송나라 때 5대 정료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분체라든지 범랑체라든지 각 그 시대에 이루어졌던 진본, 가본 나누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구별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도록에 있었던 원청아를 제외하고는 다 방작입니다. 기포 또한 정상 처리가 된 것이 아닌 마치 오래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기포 형성을 시킨 것들입니다. 물론 방이라고 해서 1년, 2년 전에 만든 것이 아니라 원나라의 그 시대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청아의 진본으로 다가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